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한 자동차 검사원 분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시간을 돈으로 바꾼다는 거, 이게 대체 뭘까?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매일같이 진짜 쳇바퀴 굴러가듯이 사는 그분의 하루 속에서 와, 돈과 자유에 대한 엄청난 통찰이 시작되거든요. 자, 모든 건 이 한마디에서 시작됐어요. 자동차 검사 일을 하다 보면 참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일이 너무 재밌어서? 절대 아니죠. 그냥 기계처럼 막 일에 몰두하다 보면 하고 정신 차렸을 때 하루가 그냥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분의 하루는 그야말로 다람쥐 쳇바퀴 그 자체입니다. 매일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하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 이 일을 뭐 딱히 지루하다, 괴롭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좀 다른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시간이 사라지는 현상. 어때요? 우리한테도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정신없이 키보드 두들기다 보면 점심시간 훅 지나가 있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잠깐 숨 돌리면 어느새 퇴근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그냥 속절없이 휙휙 지나가 버리는 시간. 네, 바로 이 시간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빠르게 시간이 막 흘러가는데 어느 순간 이분이 문득 딱 멈춰서서 스스로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나는 대체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왜 이 일은 나를 100%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걸까? 바로 이 질문이 모든 생각의 시작이 됩니다. 이 질문 하나가요, 이분의 생각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립니다. 그냥 뭐 오늘 하루 힘들었다 이런 일상 묘사에서 일의 근본적인 목적이 대체 뭐냐? 이걸 파고드는 거죠. 우리는 왜 만족스럽지 않은 직업을 선택할까?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던 그런 질문 아닐까요? 그래서 이분이 찾은 불만족의 원인이 뭐냐? 이게 좀 복합적이에요. 뭐 월급이 적다거나 근무 환경이 안 좋다거나 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도 당연히 있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밑바닥에는 사회적인 시선이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뭐 의사나 변호사처럼 와, 존중받는 직업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멀다는 그런 냉정한 현실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번개를 맞은 것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건 그냥 월급 통장에 돈이 좀 더 찍히는 게 아니구나. 진짜 목표는 돈, 그리고 시간. 이 두 가지 족쇄로부터 완전히 완벽하게 자유로워지는 거였구나. 이걸 깨달은 것. 그래서 이분은 선언합니다. 만약 돈과 시간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저는 무조건 시간을 선택하겠습니다. 와, 이 한 문장에 이분의 모든 철학이 그냥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돈을 좀 더 버는 것보다 나한테 주어진 이 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런 가치관의 대전환, 이게 모든 걸 가르는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시간일까요?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 돈은요,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잖아요. 그쵸? 거의 뭐 무한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은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딱 정해져 있고 한번 흘러가면 절대로 무슨 짓을 해도 되돌릴 수 없는 유일한 자원이니까요. 시간의 가치를 딱 깨닫고 나니까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시간을 사는 사람하고 시간을 파는 사람. 이분은 자기가 일하는 검사소 사장님하고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 차이를 설명해요. 자,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사장님은 어때요? 돈을 내고 직원의 시간을 사죠. 그 대가로 사장 본인은 자유로운 시간을 얻고요. 반면에 직원은요, 자기한테 가장 소중하고 한정된 자원인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이 둘은 정확히 정반대의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시간을 얻고 다른 한쪽은 시간을 잃고. 그쵸? 사장은요,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요. 예를 들어 직원을 5명 고용하면 사장은 자기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그 5사람 몫의 시간을 이용해서 수익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돈으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사서 자기 시간과 부를 동시에 불리는 그런 전략인 겁니다. 반면에 직원의 현실은 너무나 명확하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자산, 바로 시간을 정해진 금액의 돈과 맞바꾸는 것. 이분은 바로 이 거래의 본질을 깨닫는 게 모든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소중한 시간은 과연 얼마에 팔리고 있었을까요? 직접 계산을 해봤대요. 하루에 11시간을 일하고 받는 돈이 15만 원. 이걸 시급으로 바꿔보니까 약 13,600원. 자신의 인생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소중한 한 시간을 최저 시급이랑 별 차이 없는 돈으로 팔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냉정한 현실을 딱 마주하고 나면 다음 질문은 당연하죠. 그럼 이 시간을 파는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 이분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시스템 밖으로 나가는 새로운 길을 반드시 찾아야만 한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도발적인 주장을 꺼내놓습니다. 월급을 받기 위해서 내 시간을 파는 삶은 결국 현대판 노예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 생존을 위해서 내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팔아야만 하는 그 구조에 꽉 묶여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니, 왜 그렇게까지 세게 말할까요? 이분은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진정한 자유를 얻도록 설계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저 딱 생존만 유지하게 해서 내일 또다시 시간을 팔러 일터에 나오게끔 만들어진 쳇바퀴라는 거죠. 월급만으로는 절대로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런 깨달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바로 내 시간을 직접 팔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만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게 만들거나 아니면 사람을 고용해서 내가 없어도 회사가 착착 돌아가게 만드는 것처럼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이 모든 이야기가 그냥 힘들어 하는 불평이나 뜬구름 잡는 얘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하는 일을 버티는 이유가 바로 이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려는 그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 질문은 우리 모두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일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귀중한 시간은 지금 얼마의 가치로 교환되고 있나요? 이 자동차 검사원의 깨달음이 우리 각자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